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죠?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저희 사무실에 한두 번 방문하시면서 용돈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직원들 막 갑자기 원층에다 피자를 돌리고 막. 뭐 작년에 자기가 이제 뭐 지사업단지를 뭐 지었는데 그게 7,200억의 수익이 있어.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엔터하게 됐잖아. 저한테 1조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 집한테. 재력가 회장의 집안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낸 교수였고 많은 콜렉터 분들이 더 기대하고 계시니까 서사를 느끼고 가슴 울컥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작은아버지 역시 국내 굴지의 건설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성남 아세요? 이게 작은 아버지인데 꿈도도 그 사람이 다래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회사입니다. 그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엔터 업계에 진출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챔피언십 소속과 IMB의 진사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입니다. 차 회장이 투자한 곳은 MC몽이 프로듀서로 있던 엔터 회사였습니다. 운이 좋게 차가원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대해서 자금 투여가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너무 큰 회사가 되죠. 저는 꿈만 꾸는 것 같았어요. 이후 차가원 회장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3년 만에 3개의 레이블을 거느린 엔터사의 수장이 된 차 회장. 씀씀이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야 촬영 멈춰. 혼자 갑자기 뛰어가요. MC몽하고. 그러면 또 이제 도착해서 야 매니저 다 올라와. 이러면서 막 샨, 에르, 크로마 막 우르르 쇼핑백 해서 그 자리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돼요. 갑자기. 내 새끼 입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뭐 건물이 된다 지킨다 이건 차가운 약간 다음에 막 함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 무슨 한남동에 뭘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거기 무슨 약간 유엔빌리지처럼 BTN 빌리지 자기는 뭐 어디 살고 이무진 어디 살고 막 이수건 어디 살고 화성은 몇 층 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었어요. 이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그런데 지난해 말 차 회장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수백억 원대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도했고요. 양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정자몽이네 불륜몽이네 별게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제발. 사태는 두 사람의 스캔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 company did not pay them any money, and they funded this entire concert themselves. And due to the agency not paying them, they decided to quit. 就好像我有听说是有工资没有结算，震惊。会社的老板拖欠工资，知道那个老板是谁？车家园。 그 저희 차 회장님 인터뷰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PD수첩은 아티스트 미정산 문제에 대해 차가원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차 회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이 본인만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고를 막다가 이게 다 끝나, 맨날. 너무 지쳐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쳐요. 아마 이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차 회장은 결국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외부에서 되게 많은 오해와 소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회사 자체 자금이 개인적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곳에 쓰인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근데 회사 내부에서도 뭐 집안에서도 자산운용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하려고 엔터를 시작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뭘 넣고 해온 돈을 몇천원씩 집어넣어요. 고급 빌라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 수천억 원을 엔터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차 회장. 그렇다면 그녀가 건설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일까? 아까 얘기한 처음 자라난 유엔빌리지 그 집을 하나도 못 팔아서 나한테 그걸 60억에 100억에 사라고 나 꼬시다가 내가 안 샀거든. 그 50억도 안 하는 거거든. 거기서 한 채도 못 팔았어. 확인 결과 2022년 분양을 시작한 고급 빌라 1차는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해당 호실들은 현재까지도 차 회장 부부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A호와 B호에는 소속 연예인들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A호와 B호의 경우 각각 전세금이 105억, 160억 원이었고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어요. 만약에 이분들 채무자가 이렇게 이승기 씨나 백현 씨 같은 연예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 차 회장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 채권 최고액은 A호의 경우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예인 전세 대출로 바꾸며 대출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곳도 서울의 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완도에 위치한 수협. 전세 대출 규모가 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주변 시장 보고 그리고 변백현 씨 소득이 되는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승기 씨가 PD수첩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해라라고 권유를 할 당시에 얘기했던 전세 보증금의 액수보다 그 이후에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액수가 몇 배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60억 원짜리다라고 설명을 했고 PD수첩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차 회장이 이와 관련해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티스트들의 한 달에 몇 억씩 되는 이자는 지금 3년 동안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대신 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매매 예약이 돼 있는 거야. 너네가 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아파트를 살려면 소득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너네한테 다 넘길게요. 다 합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 결과 대출 이자는 차 회장 개인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나가고 있었고 수개월 전부터는 이마저 연예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구조가 결코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전세 사기 그 사건에서도요. 그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썼던 수법이에요.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이제 전세를 놓고 이제 그 이자를 내주겠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그 이제 임대인이 내준다고 하면 자기는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보증도 해주고 뭐 대출 다 해주고 이자도 내주고 하면 임차인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그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많이 당하셨죠. 해당 연예인이 이곳에 입주한 직후 서울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연예인이 거기 들어가면 보도자를 뿌리면 이슈가 되고 금액대가 엄청 크고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빌라에 들어갔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그래서 100억, 130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에 그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이제 차관원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 팔기냐 믿기로도 연예인들의 이름값은 홍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차 회장은 집값이 실제로 올랐다고 말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200억 빵 때렸을 때 다 돌았다 그랬어요. 저 돌았네 이랬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100억대부터 형성이 돼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왜 되게 조심스럽냐면 그러면 또 차가워 집값 올렸네. 지금 부동산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그런데 차 회장이 연예인의 이름값을 활용한 것은 고급 빌라 사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엔터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차 회장이 거느린 엔터사 3곳의 공시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 회사들은 모두 소속 연예인들의 IP, 상표권을 내세워서 거액의 선수금을 유치했습니다. 한 해 들어온 선수금이 총 1,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이제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먼저 당겨받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K-팝이 너무나 대형화됐잖아요. 대형화된 만큼 그 아티스트의 이름값을 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의 수익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금, 선수금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수금은 공연기획사나 음반유통사, 굿즈업체 등이 소속 아티스트와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엔터사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거액의 선수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차 회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제보 메일. 그 안에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엔터사의 회계 자료였습니다.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기록된 정산일보. 여기엔 선수금의 행방도 들어있었습니다. 공연기획사로부터 입금된 50억 원, 음반유통업체로부터 입금된 50억 원이 모두 차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선수금들 역시 입금 직후 바로 차 회장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미리 준 선급금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들어온 날 또는 이일 날 차가운 개인 통장으로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빠져나가는 모양이죠. 이게 이런 자금 흐름은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죠. 회사가 존속하기는 아주 힘든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 회장은 이 회사에서 2024년 총 4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24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다시 회사에 넣었습니다. 왜일까? 그러니까 투자로 500억 받고 100억만 제작비로 쓴 다음에 나머지 400억이 남잖아요. 이 400억은 다른 회사로 또 보냅니다. 마치 자기가 돈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 돌려막는 거래를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을 넣은 것처럼 보여지는, 임직원한테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MC몽 역시 차 회장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차가원은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투여된 금액만 1,550억. 취재 결과
특히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 그룹 더보이즈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했던 한 촬영 감독.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쳤지만 약속된 제작비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3,400만 원 정도 못 받았네요. 3,400만 원? 네. 저희 집에 애도 있는데 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집에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사무실 비용, 그리고 직원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돈들이 안 들어오면, 와버리면은 사실적으로는 거의 다 빚이죠. 뮤직비디오 제작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50-60명이 다 미지급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전체가 지금 저희가 못 받은 미지급이 한 6,800만 원 정도에서 엔터사 담당자와는 연락도 끊긴 상태.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과연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멀쩡히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스태프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노동청도 가면은 이 팀 너무 많이 신고들어와서 기다려달라고, 전수조사 나갈 거라고 오해했으니, 그래서 접수만 해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정의되는 수석 부르겠다고. 음반 제작에 참여한 인쇄업체들 역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백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몇 달째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피해는 자영업자와 현장 스태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금액 정도의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대규모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협력업체에 돈을 못 주는 경우는 제가 그래도 18년 정도 그 기자 생활을 했는데 처음 보는 일이고. 이 정도면 거의 시작이에요. 이건 정말 성무 아닌 문제죠. 성무. 가수들의 무대 의상을 주로 취급하는 세탁소. 이곳 역시 1,000만 원 넘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 준다 못 준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준다 이거를 얘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줄지 안 줄지를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진짜로 화나는 건 그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왔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받지. 이거는 우리가 일해주고 바보 등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더보이즈 삼촌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가씨들은 일주일에 2번씩 왔고요. 배드빌런은 네.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넘죠. 정말요? 이런 대규모 미지급 사태에 대해 차 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이런 미지건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회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보세요? 이 업체들이 또 아티스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왜 저와 회사를 분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은 법인이고 난 나지. 원래 그 전에 다른 대표님 계셨고. 네네. 그 대표님한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거예요. 너무 포커스가 전 거죠.